확진자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1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53명의 무더기 환자가 나오면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전국적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123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 대남병원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게 이제 19일 새벽 1시쯤인데 이 63세 남성이었던 이분이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숨진 첫 번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만 해도 이분이 코로나인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하도 집단적으로 폐렴 증세를 갑자기 이제 보인 걸로 보건당국이 보고 있거든요. 한 15일 전후로. 그 두 번째 사망자는 11일, 그러니까 15일보다 훨씬 전에 처음 폐렴 증상을 보였어요. 31번 환자가 갑자기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일부 환자를 코로나19 검사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저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 바깥의 생활을 점점 잊게 되더라고요. 점점 어떻게 뱉었냐면은 내일은 나갈 거야. 내일은 나갈 수 있다. 해서 설마 오늘은 있어도 내일은 나갈 수 있다는 거였는데 더 슬펐던 거는 그분이 무연고자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당사자로서 그 창문도 못 보고 계속 한 병동에 있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기 때문에. 저도 엄청 퇴원하고 싶었는데 그분은 20년 넘게 계셨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긴 세월 동안 계셔가지고 그런 곳에서 계시다가 코로나19에 걸리셔가지고 사망하셨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와랄님은 처음부터 그 기사를 직접 검색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텔레그램 방에도 막 올려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간단히 제목만 보고 그래서 20일에 첫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냥 이게 사망자가 발생했구나.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위험한 질병일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겠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는 20일 토요일 저녁쯤에야 이게 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련성도 많이 느끼고 그렇게 됐거든요. 그날따라 진짜 우울하고 힘들었고 일도 안 잡히고 내가 왜 이러지 싶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사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긴 해요. 왜냐면 규칙도 다르고 사람마다 크기나 그 수용소도 다르고 돈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폐쇄병동이 어떠냐고 일일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샤워실이 하나인데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이렇게 하루 홀수 짝수 다니는데 31일하고 1일이 같이 있는 거예요. 홀수 짝수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싸웠던 기억이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생리를 했는데 격리실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7주일 동안 생리를 못해서 헐거웠다는 사람도 있었고 되게 충격이었던 거는 화장실에 CCTV가 있었대요. 자살 시도 하려고 자해하는 걸로 때문에 CCTV가 있다는 들었는데 자기 볼일 보는데 CCTV가 돌아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진짜로 행운이었던 게 환책이 있는 병원 중 하나인데 진짜 운 나쁜 병원은 환책이 없는 병원도 있어요. 핸드폰을 거기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공중전화기로 줄이 쫙 채워져요. 그게 몇 년도예요? 2017년도. 여기도 휴대폰 못 써요? 네, 못 썼어요. 왜 못 써요? 이유도 말 안 해주고 그냥 얼른 뺏어갈까봐 초기화 시켜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렸어요. 약간 그때 네. 경험한 바로는 모든 걸 정신 증상으로 보기 때문에 신체적 증상이 일어나도 몰랐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압박붕대 달라니까 압박붕대도 안 주고 검진을 하라는 거예요. 발열 증상을 보이고 나서 한 8일 정도 있은 다음에야 코로나 진단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거기가 명색이 병원인데 발열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단 기준이고 그걸 어떻게든 코로나19를 당장에 의심해보지 못하더라도 몸의 돌봄이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싶었고요. 첫 사망자 그 조현병 환우분이 체중이 돌아가실 때 42kg 정도였다고 기사를 봤거든요. 향정신병 약물을 먹으면 보통 부작용으로 체중이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20대 초반에 체중보다 10에서 15kg가량 증가했고 만나 많은 정신장애인 분들이 다 체중 증가를 호소하시더라고요. 많이들 다 100%는 아니지만. 근데 그분도 조현병이라고 하셔서
이게 나고 간호사, 사감인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가고 싶다고. 이번 이 병원에서는 도저히 힘들어서 한자 병원이 더럽다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있다니 돈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반은 살고 반은 죽을 뻔했고 왔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게요. 분노해요. 힘들게 하니까. 저는 슬픔과 분노가 거의 반씩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슬픔이 더 가까워서 일이 거의 안 잡혔어요. 왜냐면은 그 삶이 너무 들여다볼수록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바닥 생활을 한다거나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또 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망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 병원에 20년 넘게 치료를 이제 받으셨는데 이 사망자의 몸무게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없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취재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어이가 없었고 황당했습니다. 그 제주시랑 경상북도에 따르면 일단 대남병원 관련한 확진자는 112명이고요. 특히 정신병동은 입원 환자 103명 중에 10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 건물이 병원, 보건소, 요양시설, 장례식장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인데요. 그래서 선별진료소가 보건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 바로 옆에 혹은 병원 바로 안에 선별진료소가 있었는데도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보건소라고 하면은 공적 의료를 하거나 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 감독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보건소는. 그런데 같은 건물을 썼어요, 20년 넘게. 그 민관이 같이 보건소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보건소에 진료를 보러 온 환자를 입원을 바로 옆에 있는 대남병원에 시킨다거나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정말 한 병원처럼 운영이 된 거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건 저희가 대남병원 내부의 상황이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병원 측에서 공개를 다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역학조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마냥 추측만 할 뿐이지 이분들이 정말 좀 억울하게 감염이 됐는데도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돌아가셨는지 이 부분이 아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폐쇄병동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확진자, 98%, 90% 가까이의 확진자분들이 나온 반면에 그 바깥에서의 확진자 비율은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숫자였잖아요. 바이러스는 거의 정확히 폐쇄병동이 경계를 지켰고, 그 같은 세계 내에 살지만 뭔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그 폐쇄병동 내에서는 전혀 다른 논리가 작동하고 전혀 다른 자유가 있고 전혀 다른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다르게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밖의 인간들, 즉 비장애인 혹은 격리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세상에 관심을 얻고 한 명의 인간, 한 명의 동등한 인간으로 호명되었다는 사실. 그분들이 사망하거나 감염이 되고서야 그분들에게 한 명의 감염인이라고 비로소 불러줄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시설에 갇혀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자원이 너무나 없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 나와가지고 폐쇄병동이 아닌 사람들이 만나면서 그 병원에 갔다 왔다면은 지금 좀 살아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몸이 아프면은 하든지 마음이 아프면 입원을 하든지 하는데 너무 가두지만 말고 관계를 맺으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살아가게끔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가 원하게 해주는 거. 물론 병원에 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서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면 대부분 나가지 않을까. 종교 생활을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도 약간 사후세계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좀 더 자유로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장례 절차라도 좀 예를 갖춰서 이렇게 되게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살아계신 분들은 이제 좀 빨리 영양 상태나 이렇게 정신 건강, 신체 건강 다 호전되셔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안 아프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약 먹고 살아났으면 좋겠어요.